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공동성명까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야말로 환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4% 넘게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만나서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향후 90일 동안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이난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제 90일 동안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로 또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부과되는데요.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울필이네요. 그 난리를 쳤던 관세. 자, 기다리던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의 주가 일제히 올랐고 시장에서 또 공포지수라 불리우는 빅스도 하락하면서 결국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전 수준, 특히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채 수익률과 달러가 동시에 이제 튀어 올랐다는 것인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시장에서는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달러가 무너지는 양상의 약세를 보인다면은 그것은 주식도 미국 국채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어제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2,6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72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에 반도체, 자동차 업종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관세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조선과 방산주는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의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면서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미국과 중국의 이제 공동성명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이후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 90일의 기간 동안 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중 협상이 꿈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불린 고율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시장을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앞으로 무역 협상의 진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다시 투자자들이 바이 아메리카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 지수는 오늘 2.81%, S&P 500 지수는 3.26% 급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특히 4% 넘게 오르면서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클수록 상승세가 더 컸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약 90%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관세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 6.31% 올랐고요. 아마존도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소식에 8% 넘게 뛰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 강세론자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이번 미중 관세 합의가 기술주의 강세장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영향입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5% 넘게 올랐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7% 넘게 폭등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가 오늘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메타의 전체 광고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했고요. 테슬라도 오늘 6.75% 오르면서 오랜만에 다시 $300 선을 넘었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이렇게 시장이 급등한 것은 치킨 게임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적으로 관세를 115%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죠. 이로써 미국의 대중 관세를 145%에서 펜타닐 관세 20%와 기본 관세 10%만 남긴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도 기본 관세 10% 남긴 상태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번 관세 합의가 특히 긍정적인 것은 당초 시장은 관세율이 50%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이보다 더 큰 폭의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양국 모두 관세율의 상단 자체가 아예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이번 관세율 중에서 90일간 유예되는 관세는 24%고 나머지 91%는 아예 취소됨으로써 사실상 양국이 90일 이후에 관세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만큼 관세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LPL 파이낸셜은 이번 무역 합의는 매우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라면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경계의 시각도 남아있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실효 관세를 높고 또 미중 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무역 관계를 개선하면서 그동안 안전자산에 몰렸던 트레이딩에 크게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부터 보면 10년물 금리는 오늘 0.09%포인트, 2년물 금리는 0.1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금리가 올랐는데요. 우선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로 그동안 성장 둔화 우려로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상승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따른 타격이 줄어들게 되면서 침체 우려는 완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나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 금리 동결 확률은 90% 이상까지 오르면서 기정사실로하는 분위기고요. 7월에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보는 확률도 어제 40%에서 오늘 60% 가까이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관세 불확실성으로 커졌던 셀 아메리카 흐름이 진정되면서 오랜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오늘 1.41% 오르면서 101선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 4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도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52%, 1.56% 올랐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폭락했습니다. 오늘 금선물은 3% 넘게 빠지면서 온치당 3,200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는데요. 최근 금의 주요 지지선은 3,200달러인 만큼 다시 반등세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관세 협상 소식이 나온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크게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현재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해서 2% 정도 빠지면서 원화 기준으로 현재 1억 4,3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그간의 강대강 대치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 펜타닐 문제 등 쟁점은 반영되지 않았고 관세 인하는 양측이 추가 협상을 벌일 향후 90일 동안 적용되는 일시중지 성격이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충격적인 고율 관세가 일시적으로 남아 유예된 건 양국 기업들의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관세 전쟁의 후유증은 더 지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유예 기간 중에 낮은 관세를 활용하려 수입 경쟁을 벌이면 해상 운임이 일시적으로 치솟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노르데아 은행의 수석 애널리스트 역시 시장은 이번 합의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라며 양측이 초기 결론은 냈지만 디테일에서 둘 다 만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최종 발언이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관세가 중국의 공급망 홀로서기에 날개를 달아줬다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와 화학, 의료기기 분야 등 20여 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들이 최근 발행한 재무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니 상당수가 국내 원자재 조달 확대와 현지화를 통해 외국산 부품을 대체하겠다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요. 중국 정부는 제조업 국산화율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선 8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멈추고 합의하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의 국산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은 중국의 홀로서기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의 영구적인 재편을 초래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상을 이끈 키맨들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주요 교역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자리에 함께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무역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관세와 무역에 있어 강경론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만만치 않은 협상가들이었다 평가한 허리평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 시진핑 주석의 오랜 측근으로 현재 중국 경제 실세이자 대외 소통 창구로 통하고요. 트럼프 1기 당시 중국 대표단을 이끌면서 시장 자유화를 강조했던 류호 전 부총리와 달리 순수 국내파로 시 주석이 내세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따릅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대화 속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회담 분위기는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 평가했습니다. 월가에선 뉴욕 증시가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드림 시나리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중 무역 협정이 기술 섹터에 다시 한번 강세장을 만들어줄 것이다 평가했는데요. 특히 단기적으로 관세 외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H20칩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 꼽았고요. 또 연방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호재라고 판단하면서 팔란티어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오는 9월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가격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아이폰 가격 인상은 달러 기준으로 3년 만입니다. 애플의 고민은 관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이폰은 지난달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는 여전히 적용받아 왔고요. 이 때문에 비용 절감만으론 관세 비용을 충당하기 쉽지 않아 가격 인상이 없다면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팀 쿡 CEO는 지난 실적 발표 당시 관세로 인해 이번 분기 9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육박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지를 다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고민이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입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일본 닛산 자동차가 대대적인 감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앞서 9천 명을 줄이겠다 발표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11,000명을 더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직원의 15% 총 2만 명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판매량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서 새롭게 세우기로 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도 철회하기로 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일자리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서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호 공약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52시간 근로제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을 담았고 3호 공약인 청년 공약을 통해선 AI 청년 인재 20만 명, 수출 무역 전문 인력 10만 명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윌비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원티드랩 7.93%, 아이비기명 5.31%, 오픈룰도 5% 넘게 올랐고 메가MD 4.68% 시세 분출했습니다. 로봇주도 대선 이슈와 연관되면서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10일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인 장동의 대한인공지능학회 기획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2호 미래기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AI와 로봇을 미래 핵심 기술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장동희 기획이사를 미래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해서 해당 인사를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유진 로봇에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유진 로봇 상한가 기록했고요. 크라우드웍스 21.77%, 이스트에이드 13% 넘게 올랐고 바이브 컴퍼니 8% 가까이 올랐고 모아데이터도 6.5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주요 대선 공약으로 그간 강조해왔던 AI를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서 BQAI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이재명 후보 간 AI 전략적 제휴회 협회 주요 회원사로서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BQAI가 협회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AI 신뢰와 안전 기반 강화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BQAI 상한가 기록했고요. 엑스페릭스 21% 넘게 올랐고 IT생글로벌 13.28%, 차일 커뮤니케이션 13% 가까이 올랐고 폴라리스 AI도 11.95%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상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크라이나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직접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은 푸틴 대통령이 일방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시간에 나왔는데 전승절 휴전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와 서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주고받던 태도를 돌연 바꿨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직접 대화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프리엠스 19% 가까이 올랐고 SY 스틸텍 14.07%, 대동기업 8% 가까이 올랐고 SG와 현대건설 모두 7%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첫 관세 합의에 나서자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가 2,600을 회복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2,600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주춤했던 수출주가 다시 살아나고 관세 피난처로 주목받았던 조선과 방산 섹터는 조정을 받고 있어서 누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까지 급등했죠.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자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세부적인 협상 내용이 발표됐는데 양국이 보복성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뉴욕 증시가 환호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 훈풍이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매수세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3,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70억 원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강한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한편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3,90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 금액은 적었지만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729억 원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내에서 종목별 시소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 넘게, SK하이닉스가 2.5%,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3%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 수혜주로 시장 주도주로 급부상했던 산업재는 약세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가까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바이오 쪽도 부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7%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과 HLB를 비롯해서 파마 리서치, 리가캠 바이오까지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클래시스는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8% 넘게 하락했고요. 반면 테슬라 강세에 따라서 에코프로형도 나란히 상승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대표주가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40전 상승한 1,402원 4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 환율 야간 거래에서는 더 올랐습니다. 미중 양국의 극적인 타결에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단숨에 2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역의 환율은 1,417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강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오른 환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확인하셔야 할 건 바로 주도주의 흐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덮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그 사이에 방산과 조선주가 관세 피난처로 부각이 됐었죠. 근데 어제 미중 무역 합의 소식이 나오자 이런 흐름이 한 번에 뒤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모두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방산과 조선주의 악재가 될 소식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 점이 부담입니다. 조선주의 경우에 미국과 협력 기대감에 그동안 급부상했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선박 수리 능력 확대와 공급망 강화, 북극권 항해용 쇄빙선 등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의 조선 수주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에 우리 산업에는 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는 15일에 양국이 휴전 대면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휴전이 이뤄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방산주의 하방 요인이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하 조치가 한시적이고 대부분 국가에 매겨진 보편 관세가 그대로라는 점에서 반등 여력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미중 무역 합의 과정에서도 미국이 여러 차례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면서 증시 주도주가 조선과 방산으로 바뀔 만한 환경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수출주와 관세 수혜주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이 발표가 되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됩니다. 한편 MSCI 반기 리뷰가 이뤄질 텐데요.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이 새로 편입되고 NC소프트와 LG이노텍, 에코프로 머티 등은 편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실적 발표도 이뤄집니다. 현대로템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신세계 등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새내기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어제 상장한 로킷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상장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지지난주에 상장한 세크까지 상승률과 거래 대금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새내기주들의 상승세 이어질지도 확인하시죠.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미중 무역 합의 소식에 폭등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87% 오름세로 거래가는 58,100원. SK하이닉스가 2.82% 급등하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20만 원 돌파해냅니다. 거래가 20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8% 강세로 32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반등합니다. 1.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차까지도 1.28% 상승하며 거래가 19만 8,3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총 5위권 종목 역시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2.68% 반등하며 거래가 34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15%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0만 4,500원.
HLB가 0.7% 강세로 57,300원, 에코프로가 1.47% 올라갑니다. 48,4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1.28% 강세로 현재 거래가 27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종목별 시소 장세가 이어질지, 다시 수출주의 기환이 이뤄질지 확인할 것이 많은 하루인데요. 종목들 흐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좀 넘어서 나온 소식,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해서 합의 소식, 공동성명 내용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빅 퍼스티브 서프라이즈다 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자산 가격도 움직임이 막, 특히 뭐 지수 선물도 그렇고 달러 지수 선물도 막 올라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은 있었는데 네. 그 예상을 뛰어넘다 보니까 그러게요. 뭐 증시, 외환시장, 뭐 채권시장, 심지어 코인시장까지 해서 뭐 모든 시장이 저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네. 가상자산 이런 쪽보다도.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어떤 좀 이렇게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의 어떤 그 포지션 대감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숏스퀴즈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숏에 대한 어떤 네. 숏스퀴즈, 네. 쇼커버링, 네. 주식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또 장이 열리면 어떨지 몰라도 네. 당장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지수 시간에 거래해서 어떤가 싶었더니 그냥 보합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의 그 어떤 느낌, 이웃에 네.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네. 네. 싸울 때는 보면은 뭐 죽여 이 소리 나오고 네. 저래 갖고 어떻게 진짜 한 입을 덮고 살겠나 싶었는데 그 다음 날 보면은 또 도란도란거리면서 또 밥 먹고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뭐 불구대천 네. 뭐 하늘 아래서 같이 지낼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뭐 그래 놓고 이제는 양쪽 다 그 말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호관세도 대폭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아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펜타닐 관세 20%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30%인 서로 거고. 10% 상호 관세인데 예, 예. 이제 펜타닐 펜타닐이 관세 남았던 때문에. 거고 예. 펜타닐 20%가 있었던 거고 네. 굳이 계산하자면 145에서 30이니까 115% 포인트 각각 115% 낮아질 거고. 포인트, 그렇죠. 예, 맞아요. 125에서 10으로 예. 와서 115% 포인트 낮아졌는데 145나 125 했을 때는 양쪽 다 서로 센 것처럼 보였는데 네. 30대 10으로 오니까 네. 3배네요. 그렇죠. 중국이 3배를 예. 두들맞으니까. 그러니까 펜타닐 빨리 어떻게 해결하라 이거겠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미국의 판정선 같기도 하고 또 약간만 시각을 틀어서 보면 얼마나 동줄이 탔으면 145에서 30까지 왔겠느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있었겠죠. 네. 어쨌거나 뭐 시장으로서는 화끈한 어떤 안도랠리 뭐 이런 네. 게 한 펼쳐졌네요. 아니요, 네. 환호랠리를 환호랠리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네요. 예. 어.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모셔본 분인데요.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박 이사님, CMS 증권은 저도 좀 생소한 증권사입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중국계 증권사이고요. 중국계. 네, 이제 중국에서는 자산 규모로 한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오. 증권사이고 국영기업이구나. 이제 중국에는 대부분 이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아, 저희도 예. 이제 국영기업으로 초상국이라는 이 그 인프라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돌아가자 보면 뭐 양무운동 때 이제 만든 게 초상국이에요. 양무운동. 예, 예전에 이홍장이 이제 저희한테 명성황후 드라마에 더 유명하죠. 이홍장. 사령관. 네. 이홍장. 네, 그분이 이제 그 양문동. 대원군 시절. 네, 맞습니다. 우와. 그때 만든 게 이제 초상국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와서 저희는 초상금융그룹 산하에 있는 이제 네. 금융회사이고 아, 초상정권. 네, 저희 한국에 네. 진출한 지 꽤 됐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 했고 사실 사실 왜 이렇게 생소하죠? 아마 저희가 이제 B2B 위주로 영업을 아, 하고 있고 예, 이제 예. 기관 펀드 자금이나 그런 거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개인 고객분들께서 이제 여러 증권사에 이제 중국이나 홍콩 주식 사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그 회원사인 로컬 증권사로 이제 주문이 집행되거든요. 아. 그 역할을 저희가 이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한국의 대부분의 증권사도 저희랑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자문형 랩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최근에는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이사님도 중국통이시구나 그러니까. 뭐 그쵸 저도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아,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네. 뭐 중국어야 뭐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수준. 아, 뭐 생활 중국어. 그럼 때마침 진짜 출연 잘하셨네요.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러면 어제 그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네. 전격적인 무역 합의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께서 마찬가지지만 금요일까지는 네. 이제 빅딜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말씀. 예. 일부 제외하고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80% 정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적절하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맞아요. 사실상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이제 뭐 80%나 50%, 뭐 145%나 그 큰 어떤 네. 이제 감소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이제 빅딜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이 뭐 조금 시작됐다는데 의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금요일에 이제 그 중국 증시도 그런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어제 나온 그런 뉴스는 사실 이제 그 어떤 투자자들의 예상을 다 이제 상회하는 그런 감소 폭이었어서 굉장히 놀라웠었고 그 소식이 이제 그 중국 증시는 마감을 하고 홍콩 증시가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홍콩 증시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 사이 항생테크 급등을 쪽. 했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증시는 큰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시작을 하면 큰 영향을 네.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게 어제 이제 ADR 네. 뭐 알리바바라든지 여러 ADR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미국도 어제 이제 상승폭 컸잖아요. 먼저 네. 나스닥도 네. 5%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근데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테슬라는 뭐 한 7%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종목은 요새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처럼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10% 이상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뭐 그 빅테크 중에서는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에 이제 중국 ADR들은 10% 이상 넘은 종목들도 좀 있었어가지고 아마 오늘 중국 증시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뭐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의가 계속해서 조금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매출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홍콩 증시도 예. 비슷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좀 비슷한 게 이제 그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방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었고,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홍콩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제 그런 애플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올랐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일반 종목들보다는 지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어지간하면 뭐 다 올랐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올랐는데 어제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뭐 약값 네. 약값이 이렇게 떨어뜨리겠다는 그 행정명령 예고하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이 그거 했습니다만, 근데 막상 미국에서는 제약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단계를 없앤다든지 지금 구체적인 안보다는 행정명령 사연을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예. 뭐 중간 단계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어제 이제 제약주는 큰 영향을 못 받았었고 받지는 않았었고 괜찮았었고요. 다만 이제 영향을 좀 받았던 건 보험사들이 좀 영향을 받았죠. 아무래도 보험사들.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제약 시스템이 예. 약값을 중국처럼, 중국은 지금 단체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구매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약간 낮춰버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예.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유도라든지 뭐 이제 해외 제약사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보험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코로나 풀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가 하와이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아기가 거기서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응급실을 예. 갔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응급실 갔는데 저는 좀 어이없었던 게, 한국은 그래도 소아과만 가도 기계들이 다 있고 막 기계로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눈으로 보고 귀 막 눈으로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싶은데 네, 네. 나온 진단 결과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코로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 약 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급해서 응급실까지 왔는데 약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타이레놀? 그래서 제가 이게 타이레놀 그럼 약국에서 사는 거랑 다르냐고 하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고 제가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게 200만 원 넘게 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보험사가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베개라든지 그런 것도 몇만 원씩 책정하고 네. 막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절이 더 필요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나온 정책에 대한 첫 번째는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냐. 요거에 네. 대해서도 시장에서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제 뭐 중간 단계 없애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나 그런 데가 조금 더 영향이 컸었고, 제약사들은 막상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서 보면은 제약사들 그래도 주가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어제 많이 떨어졌던 제약바이오 좀 일부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그런 있겠네요. 의미에서는 조금 올라올 수 있죠. 예, 그래요. 지금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저 박상준 이사님도 대전환의 시대였나요, 책이? 그렇게 저 약간 그래 이제 저도 박 이사님 이제 아. 그래 봤는데,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네. 이기를 맞으면서 맞습니다. 애초에 이 관세 전쟁이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네. 어디까지를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같이 어떤 빅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고, 저는 네. 이제 큰 그림에서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시기와 이제 어느 정도의 길이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요번에 이제 뭐 115% 인하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협상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90일 예. 이후에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우리가 1기 때 생각을 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슷하게 한번 크게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합의들이 좀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예. 상황들이 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중국은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됐어요. 말은 근데 뭐 무성이죠. 네, 말은 계속 네. 하는데 구체적으로 열진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열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체력들이 뭐 중국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기관들의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글로벌 기관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건 팔아 번 돈 네. 금융 부문에서 탈탈 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AI 반도체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어떤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반도체가 앞으로 조금 뭐 굉장히 이제 뭐 그런 걸 다 없애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기조는 뭐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고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게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5%의 인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입장이 조금 급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쟁은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한 거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합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간밤에 나온 외신들 보면 물론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건 알겠는데 시진핑이 완승이고 트럼프가 완패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그 무역 협상, 그러니까 네. 무역 전쟁을 많이 할 때 이제 중국은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115% 인하 같은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도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4월 달에 경제 지표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중국에서 금융 패키지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LPR 금리도 낮추고 물론 시장의 반응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라고 해서 큰 영향은 없었지만 금융 패키지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가 금요일 날 무역 수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지가 나오면서 4월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4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뭔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쓰겠다라는 카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3월까지는 이제 그 관세 어떤 영향이 없는 그런 경제 지표 데이터였고 4월이 이제 4월 2일부터 관세 시작되면서 영향을 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 변동이라든지 이제 그 어떤 심리 변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패키지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사실 급해하진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수요가 맞아서 떨어진 네. 거라서 누군가가 완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측면적으로는 다르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렇죠, 내놨는데 먼저. 너무나 빨리 네. 이제 그거를 했다라는 것들. 모양새가 그렇긴 네, 그리고 하네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의약품 같은 것도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막 좀 빨리 내놓잖아요. 근데 이번에 4월 2일 날 내놓은 것도 사실은 좀 급조됐다라는 것들이 중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실책을 조금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뭐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 뭐 미국의 주류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관세가 문제되고 나서 쭉까지 오면서 일단은 뭐 경제도 어려워지고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으니까 이걸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제 비난이 좀 갈 수밖에 없었지만 현 상황까지의 전개 과정에서 그럼 방금 이제 정민 앵커가 얘기한 어느 쪽이 조금 모양새가 덜 빠지고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판정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있어서 시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는 얼마나 미국이 급했으면 저렇게 체면국해질 정도로 했지만 체면국해진 걸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할 것 같고 우리는 끄떡없어 했던 중국이 결과적으로 보니 약간 비스무리했던 관세율이 지금 보니 3대 1로 네. 30% 대 10%란 말입니다.
사실은 10%라는 것도 FTA 체제에서의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관세에 비하면 그것도 높은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0% 거기다가 2016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펜타닐 네. 전혀 개선된 거 없고 미국 사람들 전부 이러고 사는데 이걸 갖다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공안 쪽에 고위 관계자도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성의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맞아요. 거 보면은 또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중국이 뭔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확 수그려서 이렇게 합의를 빨리 이끌어냈지? 뭔 약점 잡힌 게 있나?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거의 이제 3월 초 수준, 뭐 3월 4일, 5일 수준이에요. S&P 500이. 네. 해방의 날 소위 관세 때린 건 4월 1일이니까 그거보다도 한 달 전이었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때보다도 기업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털이나 뭐 실물 경제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전고점까지 열어도 된다 이런 어떤 교육까지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지표 나오는 것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사실 10% 보편 관세는 그냥 냅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10%가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냐, 요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파월 의장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랑 핵 협상을 하면서. 어허.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정고점까지 좀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막 머뭇거린다든지 이런 모습에서는 지금에서 더 크게 상승을 할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치적인 역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야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계속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인도랑 파키스탄도 지난 주말에 갑자기 전쟁까지 치달을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됐지만 예, 예. 그걸 중재해서 또 본인의 업적으로 또 남겼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15일 날 또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협상이 이끌어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리고 이란 협상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얻어냈고 그 다음에는 뭐 감세라든지 그런 것들 진행을 하겠죠. 진짜 보면은 대단한 대통령을 갖다가 미국이 앉혀놨어요. 뭔 말씀인가 하면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뉴스가 하루에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며칠에 한 건 정도 뭐 이렇게 대통령 관련한 소식이나 무슨 동정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뭐 심지어 우리가 어지간한 시장 사람들이 트럼프의 소셜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정도니까 그러니 이 와중에 또 중동까지 갑니다. 그렇죠. 중동까지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서도 뭐 미리 있으니까. 얘기가 된 게 있고 뭔가 끄집어낼 뭐가 있을 텐데 오죽하면 그 영부인이라 할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 안 머물고 아예 그냥 그 말하라고 살더만. 그 자기 남편이 뭐 알고 지내는지는 우리보다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남편이 뭐 했지 하는 그 정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신호를 줬거든요. 어떤 신호요? 그 주식 사라고. 아, 맞아. 맞네요. 이번 리딩방도 뭐 맞네요. 나름대로 예. 제가 첫 번째 신호를 줬을 때 그게 CNBC에 정확하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궁서체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캐피탈, 그러니까 대문자로 다 표현이 돼서 뭐 비쿨 하면서 뭐 이제 가서 주식 사라고. 근데 그게 진짜 거의 주식의 단기적 바닥에서 그날도 막 몇 프로씩 빠지고 있던 네. 상황에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새벽 3시인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또 비슷한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신호를 보고 두 번째 신호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했는데 역시 두 번째 신호에도 좀 긴가민가 하는 시기였는데 역시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간밤에 보면은 이제 사실 뭐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달러 쪽으로도 자금이 쏠린 상황이고 오히려 네. 채권에서는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 쪽으로 쏠리고 또 위안화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이번에 협정에서 위안화 이제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관세 전쟁 다음은 환율 전쟁 뭐 네. 다들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본격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번에 협상에서 환율에 대해서 조금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강달러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어서 급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해 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제 위안화의 약세를 계속 네. 유도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그 압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강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환율이 네. 뭐 이제 완전 자율제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네. 환율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에서 본인들이 가변적으로 넣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조금 그래서 환율 조작고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를 용인은 하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 이제 강세를 유지하거나 크게 이제 큰 폭으로 강세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상단은 조금 막아놓는 네. 상태로. 예. 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저 100일선까지도 올라왔다 하고 뭐 달러엔 지금 네. 148엔도 올랐었고 예. 뭐 1.13달러 하던 유로가 지금 1.109, 뭐 1.11도 내려쓰고 전반적으로 뭐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그동안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엔화,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게 이제 안전 통화로 여겨졌던 이쪽도 약세를 보이는 달러가 강이었는데 네. 어제 유독 위안화만 강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되고 하면서 무역 협상되고 이 환율 부분에 환율 쪽에서도 중국이 나름대로 이렇게 미국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안화가 강해져야 어떤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조금 미국이 유리하고 소위 말해서 내수라도 키우려면은 네, 그리고 사실 그 위안화가 네. 이제 지금 일기 때 트럼프 일기 예. 때 이제 그 관세 전쟁을 보면 위안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계속 유도를 하면서 네. 관세가 높아지면 더 위안화 약세로 예. 가는 그런 식으로 중화를 많이 환율로 시켰잖아요. 녹였죠. 네, 그렇다 보니까 관세를.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그 위안화를 또 약 뭐 10%든 모두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 협상할 의미가 그러네요. 없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예.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2,614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0.4% 오름세 예상되죠. 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8,200원, SK하이닉스 3%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20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기아도 1.9%가량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기아 호가는 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지금 7위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6% 강세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지금 7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어제장에서도 6%가량 떨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그 관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 방산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2.6%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 1.6% 오름세 예상됩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가는 47,850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9천 원이고요. 휴젤 0.5%가량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1.7%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65,500원이고
하마리서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오늘 2.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5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가 98,8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오늘 섹터별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제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이제 뭔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고 네. 조선 방산주들이 좀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동시효과에서는 드네요. 약간 그런 조짐이 예. 보이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때가 때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가 하도 그만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 대금을 네. 빨아들여서 그쪽이 안 그랬더라면 지금 정확하게 시장 내 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더 보일 텐데. 또 오늘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바뀔 수도 있지 생각이 않을까.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뭔가 시장을 떠받치는 느낌이었는데 예. 기관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정치 테마 쪽보다는 그렇겠죠. 예, 그런 쪽으로 오늘 좀 기관이 시장 분위기가 기관이 바뀌지 정치 않을까. 테마주 갖고 단타치고 있으면 그건 기관도 아니죠.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예. 야, 지수가 7%를 오르네. 필라델피아 나스닥이 반도체. 4.3, S&P 500이 3.26%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우리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한 0.6, 0.7 많이 올라야 1% 정도. 네. 이러다 또 오후 가서 음봉 나오면 또 허무해지는데. 그러게요. 그런 식인데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고. 아니 오늘 우리 또 박 이사님께서 이 관세 협상 이루어진 이후에 가져오신 주요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걸 갖고 오셨네요. 기업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결국 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겠다는 건데 이 두 개가 어제 극명하게 갈렸네요, 주가가. 디즈니는 한 4.3% 가까이 올랐고 넷플릭스는 2.65% 빠졌는데. 네. 그래요. 이 뭐 특히 이쪽으로 눈여겨보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관세 전쟁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대두가 많이 됐었어요. 네. 실적도 네. 굉장히 네. 좋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조금 갈렸었던 이유는 디즈니는 그동안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둘 다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둘 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디즈니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이제 어제 좀 상승 영향을 받았던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상 최고가까지도 계속 그 와중에 올랐다 보니까 어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좀 그 매수 기회가 오히려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넷플릭스가요? 그래요? 예,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OTT 관련돼서 이제 선도적인 입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있었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가 이제 넷플릭스의 경쟁자로 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 정확히 비교해 보자면은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경쟁자라고 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벗어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OTT 쪽에서는 완전히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요번에 이제 단적으로 무슨 예가 있었냐면 네. 그 약한 영웅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네. 있었거든요. 네. 요게 한 2, 3년 정도 전에 웨이브에 나온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웹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즌 1이 웨이브에서 이제 잘 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폭풍 또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즌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웨이브에서 그걸 못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넷플릭스가 시즌 2 방영권을 이제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즌 2가 요번에 나왔는데 네. 나오기 전에 이제 시즌 2만 그냥 낼 수 없으니까 시즌 1을 한 1, 2주 전에 내 가지고 이제 방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컨텐츠 쪽에서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한 영웅 시즌 1이 관심을 받고 시즌 2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 넷플릭스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디즈니랑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TV 같이 틀면 그냥 아무거나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깔아놨고 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 여기서도 다양화하려고 뭐 이제 그 폭스라든지 이런 거 인수를 하지만 그게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나래비를 깔다 보니까 여러 수요층을 좀 만족시킬 수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디즈니는 그 수요층이 좀 한정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비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두 OTT 업체를 이용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넷플릭스를 먼저 쭉 보면서 볼 게 없나 이렇게 보다가 볼 게 없으면 넘어가는 게 디즈니 플러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의 그 유저들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장은 저도 비슷해요. 예. 이제 아니 근데 그렇게 돈 잘 버는 업체가 또 구독료를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좀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넷플릭스가 과거에 OTT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을 때 4번에서 5번 정도 가격을 인상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씩 올렸는데 이게 한 4번 정도 올릴 때까지 전혀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구독자 감소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인상했을 때 미국 내에서 구독자 감소가 처음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때 주가가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된 건데요. 이제 그 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격 결정권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올리면 디즈니도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요번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저희 그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이 증시를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4%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렸던 주가들 일단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던 종목들에서 이제 쇼스퀴즈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은 혼조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0.2% 소고 하락 출발이고요. 2,601포인트, 코스닥이 많이 올라갑니다. 0.7% 상승하면서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호가보다는 약간 아쉽네요. 0.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57,7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3% 올라갑니다. 199,500원. LG에너지솔루션 0.3%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 오늘 반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100만 원이 회복이 됐습니다. 100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기아가 1.4% 상승하면서 93,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KB금융 보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좀 떨어집니다. 지금 3% 하락하면서 79만 5천 원이고요. HD현대 중공업도 3.5% 하락합니다. 3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9% 반등 보여줍니다. 닷새 만에 반등이네요. 지금 34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올라갑니다. 10만 2,800원. HLB는 좀 떨어지고요. 에코프로가 1% 상승합니다. 48,2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고요. 2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오늘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34만 7천 원이고요. 클래시스도 1.4% 올라갑니다. 6만 5,300원. 파마리서치는 하락하네요. 39만 1,500원. 펩트론이 2% 올라가면서 17만 4,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2.4% 상승합니다. 지금 닷새 만에 반등입니다. 9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요, CXL,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HBM 이런 쪽 움직임 좋습니다. CXL 쪽에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16,600원이고요. 파드도 3.5% 상승합니다. 그리고 TLB도 3% 강세고요. 코리아 서킷도 2.8%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QRT, 엑시콘 모두 2%, 3% 오름세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XL 쪽도 좋고 온디바이스 AI 쪽 제주반도체가 5% 강세입니다. 14,240원이고요. 신텍도 4.9% 올라가고요. 리노공업, 어보브 반도체 각각 3% 강세 39,250원.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는 1930원. 특히 퀄리타스하고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CXL 다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HPSP가 2.9%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쪽도 볼게요. HBM 쪽에서는 미래반도체가 8% 강세입니다. 15,46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3%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6% 올라가고요. 고영이 1.8% 상승 중이고 테크윙 3%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가 2.4% 오름세고요. PSK홀딩스도 38,700원으로 2% 상승합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오르다 보니까 이쪽 섹터 흐름 좋고요. 오늘 한진칼은 상한가네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747억 원, 261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05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24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3억 원, 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좀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100일을 넘어선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12원 60전 상승한 1,41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달러는 또 그리고 이거 이거 좀 아마 시장이 이거 좀 소화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이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예, 4.5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채 4.5%면 이건 묻어둘 만한 수익률 아니냐 하는 그 레벨이 이제 3, 4bp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거기까지 왔고 같이 달러가 강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로 대비되는 시장 금리에 오르고 내리는 것 갖다가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여기는지 그게 불편한지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우리 시장은 달러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1,400원이 이제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1,400원이 기준이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또 1,400원 올라섰네요. 네. 다만 이제 대만 달러는 아직까지 한번 쿵 한 이후에 이렇게 반등한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고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그거네. 코스닥에서 결국 또 2차 전지 쪽하고 이런 쪽이 움직이니까 네. 시총 큰 쪽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는 가는 것 같고 맞아요. 코스피는 2차전지 바이오 쪽이 움직이니까 로봇도 좋아요. 로봇도 좋고 네.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조금 더 예. 들어야 할 얘기를 내용이 있는 들어야죠. 것 같은데. 네. 네. 예. 디즈니가 네. 그래서 요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가격 인상을 한번 했어요. 네. 디즈니가 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디즈니의 상승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구독자도 괜찮게 나왔고요. 140만 명 증가를 했고 그리고 2분기에 구독자 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발표를 했고 올해 EPS 증가율 예상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우려사항 중에 가격을 한번 올리면서 이번에 마진이 증가를 했어요. 디즈니 네. 플러스 OTT 네. 분야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이제 벽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넷플릭스랑은 좀 다르게요. 네,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좀 화두인데 네. 인도 시장에서 확장을 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쳐요. 넷플릭스도 그쪽에서는 좀 출혈을 감수를 하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는 이제 월간 평균 이제 사용자 인당 평균 사용 금액이 계속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시장별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OTT 분야의 수익률이 계속 깎이는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했었고 요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네. 디즈니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그 인도 회사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릴라이언스 무슨 리미티드 회사 있거든요. 그 네. OTT 쪽 하는 네. 회사. 그 회사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고 하는 인도 분야를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37%만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분기에부터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에 이 인도 분야의 수익을 투자 수익으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OTT 분야에 이게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OTT가 이제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호흡을 떼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이제 투자 수익이 계속 이제 감소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즈니는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큰 우려는 사실 이제 디즈니는 OTT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개봉을 하니까 스튜디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놀이공원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영화가 잘 돼야 그게 OTT로도 가고 OTT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공원에서도 그 IP가 잘 돼서 이제 그러네요. 터지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 영화가 올해 조금은 부진한 것 같아요. 올해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도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됐고 네. 이제 올해 영화 부분 수익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번 분기에 근데 그 이유는 지난 분기에 모아나 2라든지 뭐 무파사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들이 잘 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올해 어느 영화가 예정되어 있나 중요한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 말고 다른 이제 그 스튜디오 제작사들은 다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배우 파업이랑 감독 작가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향을 헐리우드에 굉장히 크게 미쳤습니다. 굉장히 길게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쳤던 영향으로 다른 제작사들은 영화가 다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극장가 가봐도 생각보다 극장에 걸린 영화가 아직까지도 많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재개봉된다든지 이런 영화들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한국까지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제작해 놓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그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야,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하고 차트 딱 띄워놓고 보면은 그냥 회사 이름 가려놓고 둘 중에 어디 택할래 하면은 저는 디즈니로 소리가 나요. 디즈니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하니까. 넷플릭스는 너무 높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1,000가 넘어서 이제 그 분할 가능성도 좀 나오고 주식 있고요. 분할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가격 요금제 정책을 보면 이제 본인들의 정책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이번 분기부터 해서 넷플릭스는 가입자 증가수를 발표 안 하거든요. 네. 요거 가입자 증가수 발표 안 한다고 하면서 몇 분기 전에 주가 한번 영향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부터는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는 이제 그 가입자 증가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시장에 실어 보낸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 모델이 지금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다 도입이 됐어요. 근데 디즈니 실적에서 요번에 보면은 그 케이블 TV 쪽은 광고 매출 당연히 그쪽은 이제 다운사이징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OTT 부분에 매출은 증가했는데 광고 단가는 줄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실적에서 요번에 보면 광고 매출이 단가도 좋았고 이제 그 증가율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고주들 입장에서 어디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느냐, 타겟팅을 정확히 어디 갈 수 있느냐에서 넷플릭스가 더 우위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단가가 볼 수 있는 달라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격제가 이제 넷플릭스가 과거에 이제 뭐 스탠다드, 베이직, 네,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광고가 붙었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베이직을 없앴어요. 그래서 광고제 아니면 바로 $10나 차이 나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층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형으로 유입이 되는 게 오히려 광고주들한테 본인들이 광고 단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를 해봐도 이제 넷플릭스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네. 이제 OTT를 끊어야겠다 구독을 네. 라고 하면 무엇부터 끊을지 그게 또 중요하고 이제 거기서 끊지는 않되 광고형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 광고형 모델로 왔을 때 디즈니랑 넷플릭스 중에 어디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 넷플릭스가 상당히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발언이나 정책 관련해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왜 영화에다 관세 때리겠다고. 맞습니다. 네. 그 하루 만에 그냥 어떤 일이 되었잖아요. 네, 그때 넷플릭스 주가가 장중에 4%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네. 다 이제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끝났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헐리우드 산업이 네. 첫 번째로 적자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소식이 좀 틀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영화들이 나중에 이제 요새는 크레딧 많이 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쿠키 영상 보려고 네네네. 크레딧 끝까지 올라가 보면 특히 퀘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상 찍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영화가 캐나다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50% 이상은 해외에서 찍거든요. 뭐 단순히 지금 개봉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만 봐도 미국에서만 하지 않잖아요. 저기 네, 중국 네. 가서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자기 발등에 도끼를 자기 발등 찍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철회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 거죠. 네. 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은 그쪽 관계자들이나 그쪽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라도 하고 뭘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트루스 소셜에. 그렇죠. 주변에 근데 하여튼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없든지 아니면은 귀담아 안 듣거나. 전문가라도 그냥 얘기를 갖다가 잘 안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해도 안 듣는 것도 해도 안 있고. 듣는다. 예. 회의 분위기 보면 이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회의 분위기 보면 칭찬하고 시작하잖아요. 법칙처럼. 예, 그렇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된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꼭 하고 시작하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여기서도 미팅에서 보면은 진짜 무슨 교본에 나온 것처럼 아 오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하고 자기 그거 발표하고.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그래야 이제 기분 좋게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문제이고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국무장관이든 뭐든 간에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우려는 있죠. 아유. 아니 또 중국에서 학교도 나오셨고 또 이번에 중국 기업 탐방도 다녀오셨다고 네. 하니까 왜냐면 중국 투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희는 요번에 상해 갔다 왔고요. 상해. 랑 항주 짧게 갔다 왔는데 이제 뭐 항주에서는 유니트리 이제 비상장 기업 요새 너무 이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보러 갔었고 상해에서는 이제 상해 모터쇼라든지 네. 이제 그 로봇 컨퍼런스 이런 오.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참여할 겸 해가지고 고객분들 모시고 같이 다녀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년 진행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네. 저희 2015년 14년부터 진행을 했고 코로나 기간 빼고는 매년 갔는데 이번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느꼈던 게 저희가 매번 갈 때마다 진짜 많아야 한 10분 정도 네. 가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총 가장 많을 때가 27분이 가셨어요. 가장 많은 날이. 그래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허사이라고 요거는 이제 HSAI라는 이제 네.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다 기업인데 사실 이제 라이다가 지금 과거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면서 라이다는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유가 너무 비싸다였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게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데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로 본인들은 갔었고 라이다는 한 대에 15,000불 정도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웨이모라든지 그 로봇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보면은 라이다 다 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모가 진짜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 뭐였냐면 이게 지금 차가 한 대에 1억이 넘는데 어허.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택시 회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화두였었고 그래서 라이다는 사실 점점 이제 좀 없어지는 그런 그 이슈였었는데 중국에서 이 허사이라는 기업이 라이다 쪽에서는 글로벌로 매출 기준 1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싼 것도 $500까지밖에 안 해요. 그리고 떨어져 보편은 한 대에 $200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 왜 이렇게 싼 라이다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군망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15,000불 얘기할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있었고 라이다 사용에서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혹시 보기 안 좋다. 예.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진짜 좀그 백투더퓨처 보면 2의 그 뒤에 그 연료 넣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달고 다니는 네. 거. 라이다가 딱 그거 같이 생겼잖아요. 과거의 라이다가. 못생기긴 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자기 차에 네. 아니 자기 차 뭐 페라리고 뭐 이런 게 사는 게 결국엔 보여주고 싶어서인데 그 페라리에 저런 거 달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는 안 쓴다라는 거예요. 네. 가격도 비싸지만 너무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서 보니까 아, 지금 라이다가 저게 해결된 거예요?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과거 라이다. 옛날에 못생겼을 때 모습.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내장형으로 들어갔고요. 내장형. 심지어는 저 헤드라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지도 그래요? 모르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백미러 있잖아요. 오. 백밀러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양옆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다가 있는지도 이제는 잘 내장형 인지하기 좋네요. 쉽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서운 게 그러면 백밀러에 들어가면 유리에 투과되는 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거기에 푸야오 글래스라고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랑 같이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헛사이의 그 라이다만을 위해서 그 유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런 유리에 것들이- 금속 성분이 없나 보네요. 네, 그 이제 그 투과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밸류체인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협업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제 저가형, 뭐 테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정말 저가여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물류가 이런 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진다든지 자동화되는 것들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잠깐 얘기가 샜지만 하여튼 이 헛사이라는 기업은 가격대를 엄청 낮추고 이제 그 넓히면서 그리고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뭐 로보센스나 이런 기업도 경쟁자가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라이다 기업 중에서는 헛사이만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흑자 전환 50% 증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 좀 이 협상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관세 협상,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했던 얘기 중에 ADR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ADR이 어제 많이 오른 이유도 이런 게 좀 해소가 됐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DR 상폐시킨다고 예. 하는 것들. 아니 박 이사님 너무 재밌는 얘기가 아니, 많고 그리고 저 오늘 인형도 갖고 저 나오셨는데. 인형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다음번에 출연하실 때 그 네. 인형 한 번만 더. 인형 한 번 더 들고 오시죠. 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 저도- 뭔 인형이지? 잠깐 네, 한번 이제 보여주시죠 출근해야 우리. 돼서. 저 어떤 인형인지. 다음번에 이 인형 얘기부터. 네, 요거는 또 짧게 하면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번에 꼭 가지고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약보합으로 2,60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오늘 0.91% 상승하면서 73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82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기관이 76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17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18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15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49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도 수출주가 강하고 관세 수혜 업종들은 약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물공학과 반도체 장비 쪽, 전기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조선, 비철금속 섹터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완화 소식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폭등한 데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국내 반도체 섹터에 반등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관련주 내에서 CXL 관련주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2.4% 강세로 16,150원, 파두가 2.66% 오름세로 11,18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밖에 TLB가 0.16%,
코리아 서키트가 1.57% 오름세로 거래가는 11,010원대고요. QRT도 2.2% 강세로 거래가 12,98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강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진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로봇주에서 최근 상장했던 라우 로보티스가 오늘 상한가입니다. 25,550원이고요. 그밖에 하이젠 RNM이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38,350원. 스맥이 6.14% 오름세로 거래가는 2,495원입니다. 그밖에 사면이 7.9% 강세로 15,830원. 휴림 로봇 12.7% 올라갑니다. 거래가 2,25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도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조만간 ADC용 항체 기술 이전 소식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3%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9,080원이고요. 그밖에 박셀바이오가 5%대 오름세로 9,620원, ABL바이오가 4% 상승하며 거래가 62,1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2.14% 오름세로 3,335원, 그밖에 티움바이오도 1.39%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주도 살펴보시죠. 한진그룹주 내에서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나란히 상한가입니다. 호반건설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1%포인트가량 추가로 사들여서 지분율을 18.46%로 확대했는데요.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오늘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한진칼 상한가로 11만 5,900원, 한진칼 우선주 역시도 상한가로 2만 9,700원 기록했습니다. 미중 치킨 게임이 중단되면서 시장 흐름 뒤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와 자동차주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시소 장세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춤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의 첫 무역 합의 소식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어제 미중 간 협상 소식 나온 이후에 오히려 지금 숨고르는 모습이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지난주에 3개월 만에 다시 10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하고 어제는 이제 10만 5천 달러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간 상승률로는 한 8% 정도 올랐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격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강하게 동반 상승을 했던 데는 복합적인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통 금융 영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4월 말부터 꾸준히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이런 매수세가 밑바탕이 좀 된 상태에서 그 관세 전쟁이 좀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추가로 형성되면서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러면 타결되니까 빠지는 거는 그냥 뭐 또 새로운 뉴스인가요? 그렇게 이해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나스닥도 오늘 4%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약값을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또 관세를 앞으로 어떤 이런 약값 인하에 또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좀 피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투자자들은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관세를 쓰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카드들이 많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섹터 관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좀 관측이 됐고요. 나스닥이 4% 넘게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같은 시간에 한 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 하락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인생 역전하려면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비트코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월가의 기업들이 또 좋은 전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지털 자산 파트에서 2분기 안에 뭐 12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10만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런 레포트를 내서 좀 화제였고요. 네, 그 레포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최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이 매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을 가정해서 12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관세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저께 이제 애매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장기 전망은 꾸준히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스트레티지랄지 아니면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든지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ETF 특성상 작년에는 이제 그 어떤 의사결정이 안 돼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지 못했던 기관들이 올해부터는 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법안이 아마 하반기에 이제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실현된다면 사실상 암호화폐 쪽에는 금리 인하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암호화폐 가격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보복에 재보복을 거듭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던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 뭐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태가 전개될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박 교수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보복에 재보복 무슨 뭐 1억 받고 2억 뭐 이렇게 하더니만 끝에 가갖고는 야 이거 다 빼고 그냥 우리 가서 네가 짜장면을 사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허탈하죠. 네. 좀 솔직히 허탈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허탈합니다. 근데 허탈하다는 의미는 네. 이게 시장에서 반응은 허탈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잠시 그럼 여기 공개된 내용 말고 네. 비공개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일단 이게 합의가 이거 합의라고 보면 안 되죠. 휴전이죠. 휴전. 네. 그러네요. 그냥 잠시 타협을 한 거죠.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 힘든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중국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나쁠 이유가 없죠. 시간을 또 벌었으니까. 아, 예, 예. 또 물건을 또 뭐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또 월마트 같은 재고 물량을 더 쌓아두겠죠. 한 90일 동안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밀어내는 입장에 게. 시간을 끌면 예. 끌수록 네. 좋은 거겠죠. 그럼 이번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베센트 장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월가 자본이기 때문에 월가는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야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말만 하고 말이야 뭐 80%까지 내린다 하다가 또 50% 이런 말 하다가 갑자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주식시장 다 올랐죠. 뭐 나스닥도 오르고 S&P도 오르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것은 지금 이제 115% 좀 낮춰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 낮췄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건데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봤을 때 비공개된 게 어떤 이야기가 왔을까? 예. 이틀 동안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예. 조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추측을 했을 때 근거로 봤을 때 일단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SNS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 걸 다 뺏어가고 있다, 일자리 뺏어가고 있다 막 그러다가 9일 날 SNS에서 중국이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9일 날에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이라는 그게 갑자기 그 말이 대두된 이유는 이게 이제 베센트 장관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결국 이 제조, 무역으로는 결국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결국 쉽지가 않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조로 중국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한계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메이드 인 USA, 우리가 메이드 인 USA라면 미국 제품이라고 했을 때 그냥 물건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결국 금융 자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을 금융 흑자로 해서 메꾸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비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베센트 장관이 중국 측한테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을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즉 월가 자본이 더 많이 가서 투입을 시장을 해서 들어감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강세를 시키고 위안화 강세는 결국 중국 수출력 약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경쟁 약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됐을 거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본시장이 오픈을 이야기하느냐 네. 이런 게 많죠. 파생 상품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중국의 은행에 잠자고 있는 약 5경 원에 해당되는 중국의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한 5경 원이 네. 넘거든요. 그 많은 돈을 이제 금융자본식 끌어내고 상품으로 이제 끌어올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허리펑 부총리 옆에 뭐 이성강 한자로 보니까 저는 누굽니까? 공안 담당인가요? 그렇죠. 그 펜타닐 부분들 펜타닐 요번에도 쪽. 있고, 그다음에 그 리청강 부부장도 있었고 상무부도 있었고. 아 상무부 쪽에 네. 리청강. 리청강 부부장. 네, 아 그러네요. 예.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펜타닐 관련해서 뭔가 조금 예의를 갖춘 거잖아요. 중국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30%인 거잖아요. 30%는 20%가 펜타닐 관세가 예, 20%가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마도 적극적 협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아, 대해서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명분이 있는 거고 어차피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네, 사실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는 건데 최선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다음 우리가 이게 끝나고 이제 90일 동안 미국에서 한번 중국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의급도 아니면 또 실무급도 한다. 그러니까 펜타닐 부분에서는 실무급에서 아마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아니 이제 지금 저 뭡니까 이번에 참 저는 계속 보면서 저걸 베센트 장관이 전면에 발벗고 나서면서부터 뭐가 이제 조금 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무장관이 이거 할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러트리 상무장관하고 피터 나바로는 이제 언론에 보도도 안 돼요. 이 완전 두 양반은 저 그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스텔 대표도 같은 경우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존재감이 안 글쎄 나오잖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무역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베센트 장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스위스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좋았던 것은 베센트가 와? 그럼 해볼 만해. 중국 베센트는 측에서. 비둘기파에 해당되고 온건파에 해당되지만 출신이 어딥니까? 월가 월가죠. 출신입니다. 그럼 대화가 돼. 뒤에는 또 유대인들이 딱 유대인 들어갈 뒷배가 거예요.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화가 될 것 같아. 내가 줄 선물을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겠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를 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앞으로 지금 이번 상태 이번에 나왔던 공동 발표문 내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가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중국의 자본시장을 열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조금 더 팔로우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그 전에 뭐 외국 자본의 뭐 보험사라든지 운용사들인지 100% 독자 법인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아까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국들은 특히 베센트나 월가 자본들을 원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수요가 엄청나고 지금 중국에 60세 이상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연금을 받는데 우리 돈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꽤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은행에서 잠자는 5경 원이 넘는 돈을 결국은 이제 그 돈을 이제는 무역이 아니라 이런 자본 여러 가지 금융 상품으로서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게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번 협상 갈 때 이걸 가지고 이건 비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방금 자막 보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입니다. 차관이죠. 차관급인데 오 진짜 관상하나 과학이네. 아까 좀 강단 있어 보이더니만 자막이 나오는 거 보여. 맛있는 밥은 좀 천천히 돼도 괜찮아. 저 아직 배가 안 고파봤구나. 배고프면 저 생살도 먹는데. 아니 그러면 베센트가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떤 해석을?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비 이게 사실 중국도 소비를 가지고 소득 주도용으로 좀 소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조해서 수출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인데 베센트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소비라는 게 아까 말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 결국 그 소비가 금융 상품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금융 쪽으로. 네,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의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진전이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틀은 프레임을 짜놨고 90일 동안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을 열어줄 것이냐라는 부분. 그게 이제 월가자분들이 이제 뭐 여러 있겠죠. JP 모건이든 블랙락이든 뭐 비자나 마스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회적인 요소에서 더 아마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사실 뭐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 미중 간의 충돌에 있어서 월가 자본들이 항상 이게 연결되어 왔고 공산당 자본과 월가 자본은 매우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매우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겠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이 협상 타결됐다는 얘기 듣고 반응하고 장 맞췄던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오늘 과연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 저는 진짜 오늘 미국 장 궁금하네요. 어제 하루는 반짝 반응을 열광하듯이 했는데 이게 이제 팔로우 스루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아니 교수님, 박 교수님,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더 모양새가 빠졌습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뭐 말을 많이 한 트럼프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그대로 안 됐으면 모양새가 많이 빠져.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싸워놓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야 우리 헤어져 이래놓고 다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다시 만나자 이러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모양이 빠지는 그냥 그 정도죠 뭐.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저 뭐야 그 비유에 연결을 하자면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했어. 그래, 나도 너 원래부터 싫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네. 남친이 또 밤에 또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미안해. 잔이 뭐 이거 있는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받아주고 이것도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아니 그래. 중국도 빠지잖아요, 모양새가. 처음에 얼마나 완강했어요. 우리 너희들 없어도 살아.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전화? 우리 받은 적 없는데 뭐 이러고. 네. 한 적 없고. 기본적인 중국은 미국과의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잘 지내고 싶은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금에 있는 지금 중국의 기술 차립,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 체제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때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잘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때리면 방어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베센트가 오고 그렇죠. 네, 베센트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이게 관세 협정의 지금 관세 부분에서 이야기인데 USTR은 의미가 별로 없고 상무부장도 없고 네.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중국도 중국 대표가 지금 아까 부총리죠. 전반적인 거시경제나 다 포괄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틈에서 이 전체 판을 읽으셔야 된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관세 정책 지금 30% 15% 내렸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또 요동칩니다. 저는 이거 되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갑자기 또 중국의 수출 통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 그럼 뭐지? 이거 합의해놓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실 때 절대 이거는 그냥 관세인 거고 미중 간에 있는 부분에서는 첨단이라는 부분에서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 지금 구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관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허리평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세 입장에서만 지금 당신들이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대중국 대한 여러 가지 수출 통제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반도체든 AI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허린핑 그 총리가 그걸 들고 오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베스턴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빼고 관세 이야기고. 근데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내린 대신에 지금 금융 자본시장을 덜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이나 보름 뭐 혹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이거 별도로 수출 뭐 통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에서는 또 아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 근데 지금 자료 영상을 보니까 뭐 옐런하고 서 있을 때니까 한참 전에 네, 그렇습니다. 자료 영상이긴 합니다만 허리폰 부총리가 원래 웃는 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왜 자꾸 저렇게 보이죠? 아, 우리 살살 합시다. 잘 봐주세요. 저는 자꾸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좀 약간 약간 좀 허리평이라는 사람이 시진핑과 정말 같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샤먼에서부터, 그러니까 예. 복권성이라는 샤먼에서부터 예. 같이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권한을 또 가져갔던 것도 있죠. 예, 있고. 근데 눈이 처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처지고 눈꼬리가 처지고 입꼬리는 올라가서 좀 유해해 보이는 느낌은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글쎄, 궁금한데 그게 참-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오히려 또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유예인 거잖아요. 유예, 예, 예, 다시 하고. 90일 그다음에 동안. 그 사이에도 서로 기업들은 말 빠르게 움직이겠죠. 예. 그다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와 별개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제재 여러 가지 수출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면 중국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예를 든다면 히토리를 또 제재를 할 수 있고 수출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말 그대로 정말 90일이기 때문에 휴전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사이에 뭐 이걸 잠시 함으로써 지금 양쪽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일단 올려놓고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중국이 또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핵심 보시면 결국 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라는 유동성 공급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단 만들어 놓고 하지만 여전히 90일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중국에서 교수님 뭐 어쨌거나 금리를 손을 대든 뭘 하든 네. 아니면 어쨌거나 좀 돈줄을 풀 조짐은 안 보입니까? 무엇을 푼다고요? 돈을 푸는 거. 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통화 정책의 부분인데 지금 네. 재정 정책 부분들이 아직까지 총알을 다 안 풀었다. 중국에서? 안 풀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맞고요. 지금 이게 일단 좀 그러니까 뭐 휴전 90일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별로 이제 정말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의 악화 정도에 따라 아까 말한 재정책 어떻게 돈을 덜 풀 것이냐는 제가 보건대는 한 3, 4단계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돈을 풀 수 있는 건 아직 시기가 아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유동성 푼 거죠. 예, 지금 뭐 지준율 지금 인하를 조금 했고, 인하했고. 했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지 부동산 아직까지 시간이 힘드니까 예. 주식시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부양을 하기 위한 뭐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일단 하는 거고 더 상황이 악화된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한 뭐 6월이든 7월이든 그때 가서 돈을 더 풀 수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중국 다녀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 한 얘기가 조금 썰렁하다. 거리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저야 뭐 거의 한두 대 남씩 가는데요. 네. 가는데 그게 예. 썰렁하다라는 소비가 안 되는 건 맞고요. 예. 소비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어느 뭐 너튜브에서 너튜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하이 베이징 가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글쎄. 그거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 여전히 뭐 이번에 5월 노동절 날도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은 도는데 돈을 써 안 써?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한다면서요. 옛날만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네. 5경.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4경 8천조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보니까 5경이 넘었더라고요. 또. 은행에. 우리 돈으로. 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5경? 5경. 아까 말 오경. 오경원? 예. 아까 처음에 오경이라고 오경이라고 했는데. 하셨는데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안 놀래니까 교수님이 다시 한번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오경이라고.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5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베센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소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제조가 아니라 미국은 서비스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금융 서비스. 미국은 이제 금융 쪽이라는 거고 이제 중국이 소비라면 금융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도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건 맞다. 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이것이 관건이죠. 이게 도비가 계속 안 돌아가면 중국 정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수출이 지금 미국 수출이 아마 좀 뭐 이번에 90일 하면서 또 2분기까지 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2분기까지는 또 5% 방어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그러네.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또 지금 1분기 5.4%, 2분기 또 5% 하고 3, 4분기 하면 대충 5% 내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3분기도 안 좋아지고 만약 소비가 안 좋아진다라면 돈을 또 하반기에 돈을 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좋네요, 지금. 그러네요. 예. 아유, 어떻게 진짜 가본 지 한참 됐네. 중국 한번 직접 한번 다녀와봤으면 좋겠다. 유튜브를 보면 이쪽은 이렇다고 이쪽은 저렇다 해서 직접 가서 원래 보는 게 최고인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